그리고 이것들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사투리 교정이 잘 안 돼요. 안녕하세요. 하우 투 스피치 이서영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려 주시는 거 맞죠? 기다려 주신다고 생각하는 사투리 교정 5탄을 오늘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이 사투리 교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발음 또는 억양, 목소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루기보다는요, 제가 정말 많은 사투리 교정 수업을 하다 보니 가장 많은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사투리 교정이 잘 안 돼요. 제가 오늘 그 이미지 트레이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정말 실제로 많은 사투리를 쓰시는 분들의 교정을 담당하면서 그들의 변화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이미지 트레이닝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께서 사투리를 교정해야 되는 명확한 여러분들만의 이유가 있어야 돼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모든 분들이 다 절실해서 오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분명하게 이 사투리를 교정해야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냥 나는 이제 뭐 서울에서 발표를 많이 하고 서울에서 비즈니스를 하니까 사투리를 좀 버리고 싶다. 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좀 사투리를 쓰고 싶지 않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중심에 분명히 내가 이 사투리를 교정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있으셔야 돼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저는 사투리를 쓰는 제 모습이 싫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보는 게 싫기 때문에 고치고 싶어요. 저는 제가 사투리 쓰는 모습이 좋아요 하시는 분들은 사투리 교정이 잘 되지 않아요. 왜냐면 이미지 트레이닝이 잘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실제로 저는 경상도에서 올라온 아주 경상도 소녀였습니다. 목소리 톤이 높고 얇고 그리고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남자아이들의 놀림감이 됐었기도 했거든요. 그 당시 저는 사투리 쓰는 제 모습이 싫었다기보다요. 아이들이 놀리는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화가 났었던 것 같아요. 왜냐? 저 아이들과 나와 뭔가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 당시 전학을 와서 저는 제 나름대로 사투리를 안 쓴다고 생각하고 표준어를 썼겠죠. 그렇지만 아이들은 저를 끊임없이 놀렸어요. 제 목소리를 따라하고. 그러한 부분에 제가 굉장한 수치심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것들이 제가 어린 시절 사투리를 교정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가져다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썼던 방법 중에 사투리 교정하기 위해서 그 어린, 지금 제가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이었나요? 2학년이었나요? 전학을 왔으니까 아마 3, 4학년 때 정도에는 사투리 교정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때 지금 보면 어린아이인 3학년 학생이 그때는요, 오디오 카세트로 이렇게 녹음을 했었어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엄마에게 얘기해서 사서 그 오디오 카세트에다 넣고 녹음을 되게 많이 했어요. 어색한 말투로 표준어를 쓴답시고 라디오를 하는 DJ들을 따라 들으면서 내가 그냥 이서영의 어떠한 채널을 만들어서 하게 된 거죠. 제가 참 그때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유튜브라는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얘기할지는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계속 녹음해서 들어보고 녹음해서 듣고 어색하면 지우고 다시 하고 내 목소리가 좀 높은 것 같으면 좀 낮게도 따라 해보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린 학생이 그걸 하면서 정말로 사투리에 대한 교정의 의지가 강했던 거겠죠. 그래서 왜 우리가 사투리를 교정하려면 많이 듣고 많이 따라하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꼭 라디오가 아니어도 좋아요. 저는 여러분들만의 그 매체를 만들어서 내가 휴대폰으로 녹음을 해서 내 목소리를 들어보고 내가 뭔가 진행을 하고 내가 뭔가 말을 하고 내가 누구와 대화를 하고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모니터링 하는 것이야말로 사투리 교정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아나운서 준비를 했을 때 지금은 아나운서에 성공했다고 할 수는 없죠. 저는 어쨌거나
아나운서 준비를 하고 아나운서 프리랜서로 방송인 생활을 하면서도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저의 그 실패의 여러 가지 단계들이 지금의 스피치 교육을 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때의 제 실패들을 조금 미뤄보면 그런데 가장 잘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제가 아나운서 준비를 한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뭐였을까요? 뭐 발음? 뭐 발성?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건 머리를 자르는 일이었습니다. 21~22살의 어린 나이에 머리를 똑단발로 이렇게 자르면서 성숙하게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누구나 다 이렇게 길고 예쁜 머리를 갖고 싶어 하지 짧고 촌스러운 머리를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나운서 준비를 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머리를 잘랐던 이유는요. 아나운서의 느낌,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표준어로 고치고 싶다, 사투리를 교정하고 싶다면 표준어를 쓰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준어를 잘 구사하는 사람을 누구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아나운서를 좀 많이 떠올리시는 것 같아요. 굳이 아나운서 같은 이미지는 아니어도 좋습니다. 서울말을 쓰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친절한 느낌이 들겠죠? 또 조금은 깍쟁이 같은 느낌도 들 수 있어요. 조금은 애교스럽고 상냥하고 이러한 느낌들을 좀 받으실 거예요. 무뚝뚝하거나 그런 부분들보다는 사투리가 조금 더 그런 이미지를 주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사투리 교정을 하시면서도 저는 그거 너무 싫어요. 저는 너무 닭살 돋아요. 제 모습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사투리를 교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미지를 온전히 입으세요. 그래서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사투리 쓰지 않고 표준어를 잘 구사하는 사람을 벤치마킹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사투리 교정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꼭 사투리를 교정하진 않아도 좋다. 얼마든지 친근감을 줄 수 있고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정겨운 이미지를 줄 수 있다. 그런데 사투리를 쓴다는 것은 어쨌거나 선입견을 가지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 고향이 어디구나 하게 되면 그 고향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릴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지역색을 내가 선입견으로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모습으로 보여주길 원하지 그렇게 한꺼풀 뭔가 가려진 모습으로 누군가를 대하고 싶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수업 전에 사투리를 교정하시러 오시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려요, 항상. 억양도 중요하고 발음도 중요하고 목소리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어떻게 스스로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을 교육해본 저의 말을 믿고 여러분들께서 조금 어울리지 않는 옷을 나에게 어울리게끔 입어보시는 걸 좀 권해드립니다. 양복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도요. 계속 입고 다니면 어울려요. 여러분들도 어울리지 않는 표준어 옷을 한번 입어보시기 바랍니다.